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내용은 허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굽힘 관련된 측정 방법은 뒤쪽에 있는 척추 세움근의 신장성 수축이고, 신장되는 근육은 당연히 신장 척추 세움근이 되겠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신장되고요. 작용하는 근육도 신장성 수축으로 서서 쟀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앉아서 쟀을 때는 앞에 있는 복근이라든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허리 굽힘에서 각도를 재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니오메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각도기는 이렇게 옆에서 재는 것보다는 회전되어 있는 거를 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체전굴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해서 바닥부터 손까지의 높이를 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천골 위에 있는 15cm나 요추의 끝부분, 요추 1번의 SP 부분을 재서 이렇게 앞으로 굽혔을 때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를 측정하곤 합니다. 아니면 좀 더 목 위까지 특정 부위를 적용해 놓고 거기서부터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재죠. 그러면 뒤로 젖혔을 때 허리의 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봐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도 좀 더 귀찮은 일이죠. 근데 앞으로 숙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측정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이렇게 앞으로 굽힐 때 실질적으로 회원분들이 통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문제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척추뼈가 틀어져 있거나 그래서 파셋이라는 공간 뒤에 있는 뼈 위아래가 눌리거나 해서 여기 눌린 것 때문에 움직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를 들어 올려서 멀리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통증이 감소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호흡으로 힘을 주라고 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줬을 때 통증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굽힘 동작에서 문제가 있거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코어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에 뼈와 아래 뼈의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놓고 숙인다거나 아니면 복압을 유지하거나 코어를 사용하게끔 만든 상태에서 숙여서 통증이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경우로 더 측정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면서 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평가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는 테크닉들 위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걸 직접 몇 센치를 잰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재는 것보다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길이를 잰다거나 아니면 숙여져 있는 각도를 옆에서 촬영해서 보여주고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병원이 아닌 이상에서는 굳이 이걸 측정 데이터 값으로 나타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렇게 숙이는 정도, 첫 번째 사진 정도로 덜 쓰는데 그때도 뒤에 있는 파셋이라든가 앞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수축하는 방법은 힘을 주게끔 해서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숙여보는 거, 그래서 통증이 떨어지나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파셋 중에서 어느 부분이 눌렸는지를 확인해서 거길 들어 올리고 숙였을 때 통증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통증이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문제 때문에 있다라는 것들만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혐 동작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각도를 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두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로 한다면 턱까지의 높이 바닥에서 턱까지의 높이 같은 것들을 재는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코어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복압을 유지한 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파셋을 뒤에 이런 데서 밀어 올려놓고 상체를 들었을 때 통증이 감소하는지를 봐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떨어진다고 보면 이쪽에 있는 파셋에서 압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 올리는 것들을 다 했는데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코어에 복압을 유지한 채로 힘을 주고 상체를 들었을 때 통증이 떨어진다면 이분은 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패턴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근력 코어 잡아주는
근육 자체 수축 능력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그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허리의 가쪽 굽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건 이런 식으로 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세운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각도기를 많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쓰기에는 이렇게 이건 조금 과도하게 되어 있고요. 허벅지 라인 옆에다가 손을 붙인 상태에서 내려서 사이드로 이렇게 숙이죠. 그래서 손끝에까지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양쪽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셋을 들어주거나 코어, 허리의 움직임, 코어랑 그리고 파셋 자체에서 정상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뭐 파셋이라든가 코어의 문제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지를 가지고서 이 문제들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증이 줄어든다면 각도가 더 증가할 수 있어지겠죠. 또는 코어 뿐만 아니라 골반을 고정해 놓고 벨트라든가 꽉 잡아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등을 돌리게 되는데 책에서 나온 건 이런 식으로 잰다고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는 걸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재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다리를 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놓고요. 이 상태에서 90도, 90도, 90도 만들어서 상체, 하체, 발목 이렇게 발목 90도, 무릎 90도, 골반 90도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했을 때 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준을 잡아주면 이렇게 됐을 때 회전하면 이 각도만큼 회전되었구나. 또는 요즘에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 패드 같은 거나 이 앉아 있는 기준선을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 측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위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앉은 상태에서 위에서 돌렸을 때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진 않더라도 어느 쪽으로 더 회전이 많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되는 회전 쪽, 그래서 흉추의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 사진이 비포 애프터를 쓰거나 사진을 찍기에 굉장히 좋으니까 구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의 굽힘이나 이제 펌 동작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각도기를 이용하는데 고니오메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 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인 높이 거기서 코를 재서 어느 정도 숙여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코가 앞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숙여졌을 때 이 각도가 뭐 50에서 70도가 정상적인 각도라고 하는데 이분은 되게 많이 숙여진 사진이네요. 그리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직인 상태에서 코가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위로 이동한 각도, 이 각도를 재서 이것도 50에서 70이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재는 건 이렇게 숙였을 때 여기 스터넘 있는 부분에서 턱까지의 숙였을 때의 길이 그다음에 들었을 때의 길이 이런 것들로 더 많이 들어진다면 이게 길이가 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편 동작이 늘어나게 될 거고 숙였을 때는 더 짧아지겠죠. 이런 걸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가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숙이고 폈을 때 통증이 있나. 그러니까 척추에서는 가동 범위를 평가하는 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그러니까 흉추의 로테이션을 평가하는 거에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찍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움직임에서 통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편입니다. 또는 보상작용이 생기느냐. 목 같은 경우는 목을 들어 올리거나 숙이는 동작에서 반대쪽 어깨라든가 이렇게 몸이 틀어진다거나 들어 올려진다거나 엘리베이션 되는 견갑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작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더 많이 실시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제가 사용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비포 애프터를 보려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각도를 재는 것보다는. 각도가 몇 도가 뭐 몇 센치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직관적으로 사진을 보고서 보여주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각도를 이렇게 하나씩 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그걸 직접적으로 전의 사진과 비교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장에서 쓰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각도를 재는 게 중요한 역할일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을 바로바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비포 애프터를 사용하기도 좋고 보여줬을 때 상담하기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쪽 굽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번 경추 7번 SP를 기준으로 놓고 수직으로 내린 상태에서
뒤통수의 정중앙선을 이렇게 해서 이동한 각도를 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쪽 어깨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몸통이 회전되는지에 대한 보상작용, 또는 이쪽이 눌려서 통증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강해서 찢어지거나 이런 뭐 차는 듯한 느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때 보상작용을 막아주고서 각도를 보면, 뒤에서 동일하게 촬영을 했을 때 각도가 감소한다면 보상작용이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쪽에서 눌리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근육이 않는지, 이쪽 지금 오른쪽으로 가쪽 굽힘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관절 자체가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야지만 찝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찝힌다면 뭐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이쪽을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이 각도가 증가한다면 이쪽에 근육들이 타이트해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를 잘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 시켜주면 가동 범위가 증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작용을 막은 상태에서 왼쪽에 근육들이 잘 늘어나는지, 오른쪽에서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했을 때는 이 어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을 놓고 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의 각도, 그래서 80에서 90도 정도가 목의 로테이션 각도가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흉추를 같이 촬영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정수리에서 위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찍으면 이게 코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회전되는지 덜 회전되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각도를 굳이 몇 도 차이가 있다라기보다 사진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면만 맞춰가지고 찍으면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기준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허리를 ROM을 스크리닝 한다고 치면 뭐 이런 줄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촬영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촬영했을 때 이쪽에서 기울어지는 각도, 그래서 여기까지 팔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잰다거나, 로테이션 시켰을 때 이렇게 돌아보는 각도가 뒤에서 촬영을 하면 더 많이 돌거나 덜 돌거나 하는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고요. 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바를 기준으로 해서, 패드랑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각도를 재서 이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는 스트레칭을 진행할 때 목 같은 경우는 누운 자세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했을 때 코가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수직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각도로 회전되는지를 봐서 왼쪽으로 더 잘 돌아가거나 오른쪽으로 더 잘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좀 각도 한다면,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후관절이라고 하는 파셋 자체가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거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면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편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통증이나 가동 범위에 변화가 없다면, 코어를 수축시킨 상태에서 복압을 유지해서 움직였을 때 통증이 떨어진다거나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것들로 허리 쪽은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각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대부분 척추뼈 중에서 흉추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로테이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재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서 측정을 할 때 바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사진을 촬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숙이거나 뭐 뒤로 드는 동작,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세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로테이션으로 코에 수직인 상태에서 코가 어느 정도 각도로 돌아갔는지를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추에서는 기준을 잡고서 움직임을 했을 때 파셋이나 이런 관절 자체의 움직임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거나 코어를 수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목이나 등뼈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머리 위에서 촬영하는 걸로 비포 애프터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다라는 것들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가 회원들한테 상담하기도 좋고,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를 홍보하는데도 이런 구도로 촬영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 이게 근육적인 문제, 그리고 수축하는 코어 자체를
수축하는 능력이 떨어졌는지 또는 관절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걸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벨트 같은 걸 이용해서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건 스네그라고 하는데 파셋을 위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굽힘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굽힘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게 파셋 때문에 굽힘이 안 나왔구나. 조인트 플레이라고 하는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밀었는데도 통증이 떨어지지 않고 가동 범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압박을 줘서 직접적으로 여기를 밀어낸다거나 아니면 눌러놓은 상태에서 숙였을 때 통증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된다면 코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근육적인 수축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재활을 진행하면 좋아질 거고요. 요거는 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사이드 라인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여서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코어를 수축한 상태에서 사지나 다른 데를 움직이게끔 해서 가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방법으로 페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앞쪽에 놓으면 플렉션, 익스텐션, 뭐 오른쪽 로테이션, 왼쪽 로테이션, 사이드 밴딩,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놓고 방법은 제가 이게 추천드리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플렉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앞으로 굽히는 거 다른 거는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굽히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었다면 완전히 내가 밀어서 가면 끝 가동 범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놓습니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놓습니다. 끝 가동 범위까지 다 가면 수동의 운동 범위죠. 내가 밀어서 가면. 근데 만약에 수동으로 갔더니 절반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수동 운동 범위를 직선으로 놓습니다. 능동 운동 범위는 수동 운동 범위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수동과 능동이 같은데 둘 다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절반밖에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상태다. 근데 수동은 잘 나오는데 혼자서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요거는 패시브로 스트레칭, 플렉시빌리티가 좋은 상태인데 모빌리티 가동 범위 자체가 감소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는 상태. 능동 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능동 운동 범위가 제한된 요 부분에서 이렇게 X자를 치면 통증이 있다라는 걸로 대체해서 씁니다. 요거는 정해서 쓰는 거고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방법들로 뭐 병원이나 이런 스타일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제본 떠서 드렸던 책에는 이렇게 P라고 씁니다. 페인이 통증이니까 여기다 P를 써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실 때 차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왔어요. 근데 사람한테 뭐 회원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담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가동 범위를 평가하면 이분을 가동 범위를 평가했더니 허리가 아픈데 전체적으로 아픈 건 없는데 익스텐션에서 가동 범위는 수동 가동 범위가 다 나오고 능동으로 혼자서 움직이려고 했더니 가동 범위가 제한돼 그리고 거기서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될 수. 굽히는 동작은 수동적으로나 능동적으로나 모두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통증은 없었다 그러면 X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로테이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로테이션 하는 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끝 범위까지 다 나왔으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하는 거에서는 혼자서 움직일 때 통증이 제한된 범위가 있었고 밀어서 움직였더니 통증은 없이 모든 범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밑으로도 쓰는 편인데 상담할 때 이렇게 이건 뭐 무릎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발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도시플렉션 여기는 도시플렉션 이렇게 써서 여기는 인버전, 여기는 이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절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관절보다는 척추에서 제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제가 썼던 방법은 이쪽을 왼쪽, 이쪽을 오른쪽으로 놓고요. 플렉션, 여기는 익스텐션, 뭐 사이드 밴딩, 여기 로테이션. 저는 로테이션을 앞쪽으로 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운동 범위, 능동적인 운동 범위. 저는 X자를 표시해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요 작성한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툴만 이렇게 쓰면서 상담을 하신다면 좀 더 상담하시기도 편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기에. 그다음에 어깨 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깨 쪽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고니어미터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가동 범위에서 몸통과 수평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그레이트 토로크가 하는 대결절 여기에서 팔과 수평을 유지해서 몸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한 각도를 재서 160에서 180이면 정상 각도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익스텐션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팔이 뒤로 갔을 때 각도를 재는 겁니다. 현장에서 쓰면 이렇게 각도기를 가지고서 쓰기가 귀찮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옆모습 촬영하면 되겠죠. 이렇게 허리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앉아서 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도 정도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요렇게 찍어도 되고 이게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닿는다면 정상적인 거고 여기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닿지 않았을 때 이 광배근이 늘어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관절 자체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른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경우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건 하나 더 사용하는데 로테이션 각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로테이션이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을 이 상태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가쪽 돌림을 했을 때 벽까지 그러니까 옆에서 팔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가쪽 돌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렸을 때의 각도가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평가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각도를 재는 거는 좀 더 구체화된 데이터를 줄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구도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익스텐션 마찬가지로 재는데 익스텐션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은 말려 있는 어깨에서 앞쪽에서 이렇게 구조물들이 늘어나는 통증을 가진 경우에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앞쪽이 이렇게 구분등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쪽이 말려 있기 때문에 타이트해져서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익스텐션의 각도를 많이 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려 있어도 이 각도는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굳이 각도를 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플렉션은 많이 재죠. 그리고 에비덕션 같은 경우는 플렉션이 잘 나오는 사람은 에비덕션도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림 각도와 각도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다만 벌림 동작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뒤에서 확인했을 때 견갑골이 이렇게 상방으로 회전되는 게 잘 움직이는지 덜컹거리거나 팔이 회전이 잘 일어나서 이 각도가 만들어지는지 핀 각도가 잘 나오는데 벌림 각도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굽힘이 180도가 다 나오면 벌림도 180도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걸리적거리거나 움직임이 이상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테스트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고 각도를 재는 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각도는 잘 안 잽니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뭐 이거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각도가 사람마다 상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는 게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편 동작과 모음 동작은 잘 재지는 않아요. 잰다면 이렇게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쇄골이나 아니면 수직인 상태에서 팔 위치로 이렇게 재거나 수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재서 기준점을 가지고서 몇 도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로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 이 어깨에서 이거는 좀 많이 재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수직인 상태에서 팔까지의 이렇게 각도가 안쪽 돌림, 가쪽 돌림은 수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돌리는 각도를 재는 편이에요.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놔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안쪽과 바깥쪽 가쪽 돌림 모두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가쪽 돌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안쪽 돌림 각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각도가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로 쓰는 걸로 가쪽 돌림은 많이 씁니다. 익스텐션보다는 벌림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벌리는 동작 자체에서 어느 특정 각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로 더 많이 쓴다는 거. 각도를 재는 거에서 함과 마찬가지로 모음은 잘 재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팔의 안쪽 돌림, 그리고 가쪽 돌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 그래서 굽힘과 안쪽, 가쪽 돌림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디테일하게 뭐 수술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더 측정해서 값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에 오버유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하게 이렇게 각도를 재는 것보다는 좌우를 비교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도만 각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평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깨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등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한다거나, 또는 이제 견갑골 가지고 확인을 좀 더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팔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에서 견갑골의 모션이 같이 일어나야지만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밀어준 상태에서 팔이 더 잘 올라간다 그러면 견갑골의 회전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들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팔을 굽힘 동작을 했더니 굽힘이 잘 안 일어나요 하는데, 견갑골 하각을 이렇게 밀어주고 삼각을 이렇게 눌러줘서 상방 회전이 잘 일어나게 해줬더니 팔이 잘 들어진다. 그러면 견갑골 자체, 우리가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견갑골이 올라갈 때 상완골이 이렇게 각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 리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얘를 들어줬는데도 각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관절 자체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팔을 들 때 저항하고 있는 스트레칭 되는 광배근이나 대흉근 같은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늘렸더니 잘 올라간다 그러면 근육이 타이트한 거구나. 근데 얘네들 늘려도 움직임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요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라고 하는 견갑골과 상완골이 맞닿아 있는 이 관절 자체에서 요 움직임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재활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어깨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 견갑상완 리듬이 보통 한 80 가까이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흉추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견갑골의 리듬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6, 뭐 이 정도가 광배근이나 대흉근이 타이트해져서, 또는 여기 소원근이나 대원근 자체가 타이트해져서 요걸 막고 있는 경우가 한 1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인트 플레이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머지, 그리고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제 손상이죠. 인대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친 사람들이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견갑골의 리듬을 이렇게 올려줬을 때 가동 범위가 증가하게 되면, 이 관절 가동 범위에서 견갑골만 정상적으로 움직여주면 10명 중에 8명이죠. 그러니까 뭐 5분의 4의 확률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시키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 두 개 다 안 된다면 조인트 플레이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헤드를 내려놓고 움직임을 줘서 이 밑으로 글라이딩을 시킨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게 되면 가동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안 되면 인대나 뭔가 다쳤겠구나, 그거 손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리듬을 가지고서 평가할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 오른쪽 팔 돌리는 거예요. 옆으로 사이드라인 자세에서 팔을 돌리는데, 지금 보시면 180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팔이 내려오죠. 여기 각도. 네, 요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옆에서. 요거 돌리면 지금 180도가 나온 상태에서 흉추의 로테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팔이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오른쪽은, 이분 돌릴 때 왼쪽 팔은 괜찮은데, 보시게 되면 오른쪽 팔 한번 다시 보면, 팔을 들 때 여기에서 가동 범위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흉추의 로테이션도 안 나오고 각도도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팔을 돌려보고서 견갑골이 정상적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이 되는지, 흉추의 로테이션이 되는지, 또는 팔을 외회전시키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각도별로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봅니다. 0에서 한 도 정도는 삼각근이나 극상근이나 이런 충돌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뭐 90도에서 120도 같은 경우는 극하근이라든가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충돌하는 건 견봉화 공간에서의 부딪힘 자체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삼각근이 잘 사용되는지, 120도에서 180도 같은 경우는 뭐 승모근이 이제 이때부터는 상부 승모근이 사용되기 때문에 승모근 또는 견쇄관절의 움직임, 퇴골 자체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위쪽에서는 그런 것들 되는지. 그다음 180도가 넘어갔을 때는 흉추가 같이 움직여줘서 뭐 견갑골이 앞쪽으로 말려 있거나 이 상완골이 골두가 앞쪽으로 활주되어 있어서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는 거, 앞쪽으로 밀려 있거나, 아니면 흉추에 이렇게 회전이 안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한 번에 찾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같이 평가도 되지만, 그런 거 그 각도에서 문제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절 자체 움직임을 증가시켜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엔 엘보 입니다. 엘보에서는 가동 범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팔꿈치를 다치셨다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야구 선수라든가 뭐 유도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팔꿈치가 실제로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동 범위 재는 방법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회원들은 결국 골퍼 엘보, 골퍼스 엘보라든가 이런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경우는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손목
손목을 움직이게끔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일 때 통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쪽은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뭐 움직임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만 좀 통증의 유무 정도를 확인하는 편이고, 밀었을 때의 이렇게 텐션감이라든가 이나 아니면 뼈의 엔드필 자체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편이죠. 만약에 이게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이 삼두근 자체에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로 들면 삼두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팔꿈치가 위로 안 들어지면 삼두근에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면 여기 뼈에 부딪히는 느낌이라면 여기에 있는 트룸이라고 하는 팔꿈치 자체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관절 가동술을 진행하는 편이죠. 폈을 때라면 이 뒤쪽에 있는 관절이 찝히거나 아니면 이두가 타이트해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팔을 힘을 주는 때 실질적으로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나 힘을 줄 때 통증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직접적으로 잰다기보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통증이 생기는지를 더 많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절 가동 범위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다음 주에 할 거는 이제 도수근력 검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MMT를 가지고서 다시 얘기할 거고, 다음 주는 다시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니까 케이스 스터디 내용은 또 이번 주 안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